반갑습니다. 홍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불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이제 그 후배님들에게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 그리고 내담자의 고민에 접근하는 방식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스태프분들은 거의 대부분 시작을 하실 때 되게 그 어떤 원대한 그리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즘이 사랑의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뭐 일예로 요즘 뭐 재미있게 이슈가 됐던 뭐 김영건 씨,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은 돌싱여들, 돌싱남들 많이 양산되고 있고요. 또 처녀가 돌싱남 만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반대의 입장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멋진 처녀 총각들이 시집장가 안 가고 또 그냥 이렇게 연애를 즐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모양으로 사랑이 존재합니다. 요즘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불륜은 어쩌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본질 그리고 어떤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경험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분석 좀 해보자고요. 자, 불륜에 빠지는 이유는 분명히 남녀가 다를 겁니다. 남자는요, 무슨 거짓말을 해도요, 결국에는 신체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어떤 섹스, 뭐 이런 것에서 불만족, 내지는 아내와의 섹스에서의 지루함,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불륜을 행하는 거죠. 네, 정신적 사랑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속았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자는요, 정서적 욕구가 먼저 시작됩니다. 물론 정서적 욕구로 시작된 불륜 관계가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뭐 새로운 세계 아니면 뭐 남편과 못 느꼈던 어떤 그런 오르가즘 뭐 이런 것들을 느꼈다면 그러면 양상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시작점에서는 분명히 여자는 정서적 욕구가 강하게 작동돼서 불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여자로 이렇게 예뻐해 주지 않는다 아니면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이랬을 때 아니면 그냥 삶이 무료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선입견, 그러니까 불륜 나쁜 거니까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야. 물론 행하는 사람이 나쁘니까 그런 걸 했겠죠. 하지만 그 부분만 빼면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은 아닐 텐데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배님들한테 불륜 상담에 접할 때 그 기준 내지는 어떤 우리가 처해야 되는 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두 가지 정도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병원 응급실이요. 자, 병원 응급실이 만석이에요. 가득 찼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베드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에 이제 막 그 패싸움을 벌이고 술은 만취가 돼 있고 예, 배는 다 갈라져서 막 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조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베드를 내줘야죠. 그죠? 너 조폭이고 사람들한테 해끼치는 놈이니까 넌 죽어도 돼. 아니잖아요. 베드 내줘야죠. 그리고 치료, 성심성의껏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나 정성 다 들여서 치료 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만석이고 이제 베드 하나 남은 거마저도 조폭이 누워 있는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준비하시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들어오셨어요. 응급실에 베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폭을 그 베드에서 내려야 되나요? 그리고 이 훌륭하신 목사님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의사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사람의 그 일, 이거를 아프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힘드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에 최선을 다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조금씩 변화시켜주는, 예, 분명히 그럴 시간도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아까 얘처럼 넌 나쁜 놈이니까 내려. 우린 진짜 좋은 사람만, 선량하고 착한 사람만 치료할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병원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프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예, 집에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나오면 밖에 나가서 간식 같은 거, 불량식품 뭐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먹더라도 가려서 먹게 되죠. 진짜 맛있는 거, 진짜 예쁜 거, 좋은 거요. 근데 우리가 고프면요, 허기지면 밖에 나와서 이것저것 다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껄떡거립니다. 그게 좀 상담사로서 봤을 때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욕심이 많아서 집에서도 잘 먹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껄떡거리는 분 간혹 계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따뜻한 밥, 그리고 맛있고 건강한 밥 못 먹어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식품이든 아니면 상한 음식이든 아니면 남의 것이든 그냥 허겁지겁 주워 먹는 겁니다. 그거는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안타깝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짜 도와주는 건 건강하고 맛있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그 집밥을 다시 먹게 만들어주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거를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무조건 분류는 나빠, 분류하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거 너무 한심하고 1차원적인 접근이세요. 아셨죠? 네, 저도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고, 심지어는 제 제자님들이나 후배님들도 저한테 막 사기치고 막 제 등에다 막 칼을 꽂고 가고 막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속상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느꼈어요. 깨달음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고파서 그랬구나. 배가 고팠고, 마음이 고팠고, 그리고 돈이 고팠고, 사랑이 고팠고, 관심이 고파서 이 사람들이 예의가 없었고, 결국에 나한테 그 고픈 것을 어느 정도 채우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몸이 정상적이고 내 마음이 정상적이면 아주 좋은 음식을 찾아 먹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차려준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과 예의를 갖추는데, 허겁지겁 먹은 사람은요, 허겁지겁 떠나요. 네, 아주 불량하고 예의 없이요. 네, 그래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내담자들은, 특히나 이 불륜을 하시는 분들은, 불륜에 빠지신 분들은 특히나 더 고픈 경우가 많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는 좀 어떤 선입견, 그러니까 그냥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마치 무슨 판사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프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도와줘야겠다, 원 가정으로 돌아가게 도와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왜 불륜에 우리는 이렇게 빠져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이유는 스릴입니다. 일부 일처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제도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일부 다처제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막 나가서 계속 연애를 합니다. 순놈들은. 예, 그래서 막 계속 새엄마가 생기고, 그러면 이 엄마는 자기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불완전하고요. 그 불완전한 상태에 그는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다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인류가 존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숫자 자체는 늘어나지만 온전하게 이 한 개인들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일부일처제. 그래서 새 생명들, 새로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내가, 여자가 보호하고, 또 그 보호하는 대가로 남편은 이 여자를 보호하는, 예,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같이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위치가 바뀌어서 남편이 아이를 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일처제의 어떤 사회적 규약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뻔뻔하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도, 천하의 바람둥이라도 내적으로 약간은 꺼름직하고 약간은 불안합니다. 예, 그 스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푹 떨어지는 거요. 스릴이잖아요. 예, 그 재밌잖아요. 스릴에.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불륜에 몰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완전한 소유, 완벽하지 않은 소유가 더 몰입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하루 24시간을 다 내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가정 있는 남자, 가정 있는 여자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몰입이 정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낯섦, 신선함, 예, 이것이 자극이 돼서 불륜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낯섦, 신선함이 남자한테는 섹스예요. 그래서 내 아내와 다른 여자, 다른 몸, 다른 체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자들은 그 낯섦이나 새로움이, 신선함이 뭐냐면 과거의 자기 자신을 회귀시켜주는, 그리고 지금의 어떤 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깨워주는 걸로 작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몰입할 수밖에 없죠. 서로 주고받는 게 다르지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신선함, 낯섦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결국에는 그 육체적 쾌락입니다. 성관계 자체가 잘 맞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면은 이 몰입은 어마어마하죠. 예, 아내와 남편과의 어떤 성관계에서 못 찾았던 그런 어떤 강렬한 오르가즘, 아니면 어떤 정말 몰입감, 엄청난 육체적 몰입감, 이런 게 있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강력한 동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테니스 하나만 쳐도 호흡이 잘 맞고 합이 잘 맞는 친구랑 치면 내일 또 치고 싶고 내일 모레 또 치고 싶어요. 근데 섹스는 오죽하겠어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의 대화인데 당연히 몰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엔요, 다섯 번째는요, 효율성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부부는 아까 얘기했죠. 일부 일처제의 부부의 어떤 형태는 사회의 가장 기초, 가장 작은 단체입니다. 요 사회적 가장 작은 단체는요, 아주 다양한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들이고요,
돈을 쓰고요,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그리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주체가 되는 그것들을 행해가는 요 부부 사이에 어떤 사랑의 감정은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고 점점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기에 비용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불륜은요, 목적 딱 하나만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불륜을 하고 있는 상대 아내의, 아니, 그 상대방의 자녀들을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의 어머님 아프신 거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 돈을 줄 이유도 없고요. 물론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책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대비 투자가 사실은 효율이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 불륜을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하실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6번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남자친구 만드시고 계속, 또 남자분들이 여자친구 만들고 애인 만들고,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한 가정의 남편, 한 가정의 아내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니 이런 분들은 속히 이혼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다양한 형태의 이 사랑의 방식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살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빈정거리는 거나 아니면 뭐 이 하찮게 하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답게 살아야죠. 왜 안 어울리는 걸 하면서 여러 사람 괴롭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불륜에 빠져들어가는 6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불륜의 어떤 시그널, 내 남자 내 여자가 불륜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 시그널을 잡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휴대폰 끼고 사는 경우요. 근데 휴대폰 끼고 사는 경우도 중요한데, 또 거기서 좀 더 신경 쓰면 휴대폰 못 만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좀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휴대폰 비밀번호 자주 바꾸시는 분들, 예, 요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그 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내분들이 만약에 내 남편이 약간 끼가 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약간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요, 일부러 약간 바보짓 하세요. 그래서 뭐 있잖아요, 뭐 공연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그냥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네이버 예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CGV 예약 같은 거 일부러 못 한다고 그러시고요, 남편 걸로 하세요. 남편 카드로. 예,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남편이 그걸 빌려줘야 돼요. 그죠? 나 저기 내일 거기 애들하고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자기 거 좀 줘봐. 왜? 나 예약 못 하잖아. 이러면은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요. 그런데 거기 뺏겼는데 패턴이 또 바뀌어 있다,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다, 그러면 살짝 의심해 보실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밝히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요. 예. 각자 번 돈 각자 쓰자라는 부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카드 내역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금을 어느 정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출처라든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만하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 예, 그런 시간들이 내가 판단할 때 많다. 내 아내가 이 시간인데 좀 뭘 하지? 뭐 이럴 때, 예, 그럴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는요, 5번째는요,
자, 건강하다. 그리고 어떤 환경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성관계 횟수, 섹스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어서 엄마랑 매일매일 같이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몸이 안 좋거나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부관계가 일반적인 틀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럼 그건 납득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상태에서도 그런다.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요거는 큰 위험 시그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결국에는 불륜의 목적은 육체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통화가 장시간 안 될 때가 좀 간간이 자주 생길 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잠수 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느 시간 정도는 잠수를 타는 거.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회 정도 그냥 이 남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 뭐 이럴 때는 사실은 통화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 확인해 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아주 강렬한 시그널이죠. 7번째, 출장이 작거나 아니면 외부 약속이 늘어나는 경우. 예, 이럴 때 좀 신경 써보셔야죠.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어디엔가 빠진 듯이 좀 멍할 때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에너지를 쏟게 되면 다시 그를 어떤 충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멍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좀 순간순간 좀 멍해지고 흐리멍텅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뭔가 좀 딴 데 정신 팔려 있구나. 그게 일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하는 뭐 다른 거,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불륜이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째는요. 뭔가 말을 했는데요. 알리바이를 이제 추적하는 경우가 있죠. 부부 사이에서. 근데 앞뒤말이 안 맞아요. 예, 요럴 때는 의심해 보셔야죠. 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평소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할 때, 이거는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내 남자, 내 여자가 취향이 바뀐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죠. 11번째는요. 짜증을 내거나 대화의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 이건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그냥 갑자기 화려해지거나 갑자기 꾸미거나, 원래 뭐 꾸미는 거 좋아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시던 내 남편이 갑자기 막 넥타이가 없다, 셔츠가 없다, 뭐 이러시면서 회사 출근을 마치 무슨 시상식 가는 것처럼 막 꾸미고 나간다. 뭐 이렇다면 이거는 아주 강렬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이 불륜에 대해서 어떤 시작에 대한, 그러니까 불륜에 대한 어떤 상담사로서 접근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거에 빠져들어가는 이유, 그 다음에 내 남자, 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아내, 내 남자는, 내 남편은 분명히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매력이 이렇게 빛을 잃어갈 겁니다. 물론 사람이, 나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보는 것보다 타인을 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외부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외부 어떤 타인을 유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정말 강조하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찾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더 큰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
더 짜릿한 섹스, 이거 집착하고 정말 그것을 찾아서 떠나는 방랑각처럼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본인의 인생도 정말로 돌아보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정말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예인 이효리 씨가 한 말인데요. 너무 현실적이고 와닿는 이야기라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효리 씨가 인터뷰 중에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이놈 저놈 다 똑같더라. 그래서 이상수 씨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 이놈 저놈 다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지나고 나면 다 익숙해지면 지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결국엔 책임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야 신선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질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짜릿짜릿하고 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다 관계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혹이 많은 시대고 그리고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에 마음 관리, 그 다음에 내 몸 관리, 또 내 사랑 관리를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